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제가 지역구에도 많이 못 내려왔었습니다. 그동안 전국 곳곳 17개 시도를 돌면서 많은 시민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저희 김문수 후보 지지도 받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제가 전국 곳곳을 돌면서 많은 시민들 만나 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절절한 외침이 있었어요. 김문수 후보 대통령 만들어주고 또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달라는 절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민분들의 그 진정성 어린 호소가 이번 선거에 반영되어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가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포천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제 약속 지켰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초선인데 비상대책위원장 맡아서 당의 중심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을 이곳 포천과 가평에서 많은 언론들과 많은 전국의 국민들께서 포천 가평을 주목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오늘 또 포천 시민들께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려고 지난번에 저희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이제 오폭 사고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군사 영향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준비한다고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발의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께서 많이들 동의를 해주셔서 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의를 해놓고 왔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저희 당에서 차질 없이 포천 시민들께서 염원해 주셨던 그 특별법 통과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선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 주실 거죠? 김문수 정부에서 포천 특별법 제대로 통과시켜서 우리 그동안 군사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많은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젠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국민들 정부가 여러분들 보상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국회의원 되면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포천시의 교육부 특교 역사상 그 집계했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계했던 역사상 포천시에 가장 많은 예산을 저희가 가져왔었습니다. 지난해. 만약에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 주시면 올해 그리고 내년에 포천의 수건사업 더 확실하게 추진할 것 같죠? 제가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저희 포천에 그동안 염원이 뭐였죠? GTX죠? GTX 확실하게 제가 국토부 장관 찾아가가지고 빠르게 좀 추진해달라고 국가철도망 5차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 주실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포천에서 기회발전 특구며 여러가지 지하철 연자 빨리 개통하는 문제, 또 수원산 문제, 두선산 터널 빨리 개통하는 문제, 곳곳의 교통망까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민원 받아서 비대위원장 됐으니까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각부 장관들 다 찾아가서 빠르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 주실 거죠? 저 포천 시민들만 믿고 저도 계속해서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 만나 뵙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문수 후보께서 제가 최근에 김문수 후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요. 보면 볼수록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고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시나요? 제가 후보하고 생각이 다를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 후보하고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살아온 세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어떤 특정 현안에 대해서 저희 후보하고 저랑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이 다르면 기성 정치인들은 저한테 따라와라 너 생각이 틀렸다 하면서 이러시는데 저희 후보는 유세가 끝나고 밤 10시 정도에 저랑 따로 앉아가지고 그 바쁜데도 1시간 2시간 토론을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고 서로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그게 인정이 되면 후보께서도 제 생각을 동의해주고, 반대로 제가 후보를 설득을 못하면 저는 후보 생각에 동의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도 대화하고 토론하고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1대, 22대에서 정치권이 그걸 잘 못했어요. 너무 아쉽게도 정치의 본령이 관용이라는 것이고, 관용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인정하고 대화하는 태도 자체가 관용이라는 똘레랑스라는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실망을 많이 시켜드렸죠.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야당은 힘으로 법을 밀어붙이고 여당은 또 대통령 거부권을 쓰고, 이런 정치에 대해서 아마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셨을 거예요. 도대체 민생 현안은, 경제는 누가 책임지냐. 여야가 맨날 그렇게 진영 논리에 싸우고 정치권이 국민들 내팽개치고 맨날 정쟁만 하고 누가 도대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이끄냐. 근데 6월 3일날 여러분들께서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주신다면 정치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이도 젊고 또 개방적이고 많은 의원들하고 교류도 하는,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원내에서 소통을 많이 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요. 야당 의원들하고 그 최근에 논란이 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있습니다. 지금 노동법에 이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곳곳의 사업장 분들께서 노동자와 사업주, 고용주가 합의만 된다면 근로를 더 연장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반도체 강국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고, 삼성전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싸우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주 52시간제에 걸려가지고 연구직들이 노동 어떤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저희 당이 특정 직군에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이라든지 특정 직군에 한해서 예외 조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사석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밥 먹으면서 제 이야기에 동의를 많이들 해주세요. 그런데 밥 먹고 이제 각자 당으로 돌아가면 그 동의했던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 물어보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당론이어서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급 체제가 된 지가 오래됐고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된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6월 3일날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주시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주시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정치를 사실상 은퇴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하고 저희 김문수 정부가 협치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 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이왕에 또 목소리 또 한번 더 해주세요.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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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우리 여기 포천 시민들께서 염원했던 그러한 정치, 저희 국민의힘이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곳곳을 돌면서 많은 시민들께 저희 국민의힘이 잘 했던 것도 있지만 잘못했던 것도 있다, 사과드리고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싶고, 잘못한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바뀌어나가야 되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적어도 잘못한 걸 알고 반성하고 바뀌어가겠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고 어떤 걸 바꿔나가야 되는지 아는 정치, 그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인정을 했습니까? 대통령 포함해서 탄핵 30번 발의한 거, 탄핵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를 견제하라고 쓰는 게 탄핵이 아니고, 명확하게 범죄 사실, 중대한 범죄가 위반됐을 때 헌법재판소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탄핵을 굉장히 절제해서 쓰게 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30번이나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방송사법이라든지 어떻게든 짧은 시간 안에 행정부를 흔들기 위한 그런 법안들만 민주당의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적어도 시민 여러분들한테 사과하고 본인들이 잘못했었다 인정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뻔뻔하게 인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사검사, 이재명 후보 관련해가지고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겠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재명 후보하고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대법관 수를 뭐 1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가 이건 좀 국민 눈치가 보니까 철회하고 아직도 30명까지 늘리겠다라는 법안 철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법관 수 늘리겠다. 이게 무슨 독재지.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근데 본인들이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국민들한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6월 3일 대선은요, 반성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와의 대결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오만한 민주당 세력을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문수 후보 경기도지사 지내셨잖아요. 저희 많은 시민들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때 업적을 기억하실 거예요. 평택에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인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한 거 아시죠?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유치한 거 아시죠? 광교 같은 수원에 굉장히 큰 신도시 개발한 것도 아시죠?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아마 우리 포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판교 테크노밸리. 거기 첨단 산업들, 각종 벤처기업들 직접돼서 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곳이 판교 테크노밸리인데, 그것도 성장시킨 거, 발전시킨 거 아시죠? 뿐만이겠습니까? GTX. 지금 많은 시민들이 GTX 교통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2시간 반 출퇴근 거리를 30분으로 줄이는 게 GTX입니다.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가 추진한다고 할 때, GTX 되겠나? 그 지하에 고속철도 까는 게 말이 되나? 경제성 나오나? 의심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GTX 지금 뚫려가지고 고향에 계신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혁명이다, 교통혁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한민국 일자리 수십만 개가 경기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1400만 명 정도가 있는 대한민국의 중추도시인 경기도지사를 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상대 후보는요, 뭐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를 공교롭게 지냈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지사 지내면서 냈던, 자랑스럽게 냈던 업적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신천지 쳐들어갔다. 두 번째, 계곡 정비했다. 세 번째, 청년기본소득 발행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경기도지사가 어떤 곳입니까? 인구 1400만 명이 있고 첨단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될 경기도지사 업적이 신천지 쳐들어갔네, 계곡 정비했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그것도 다 나라 빚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누구 빚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시민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책임져야 될 빚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누구 마음대로 막 펑펑 써가면서 자기 업적이라고 합니까? 누가 대통령감입니까? 삼성전자 유치하고, LG 디스플레이 유치하고, SK 유치하고, 광교 만들고,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고, GTX 만들고,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 정도 되려면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편견 없이 여러분들께서 진영 논리, 포천 지금 시장 5일장에 많은 시민들께서 움직이면서 듣고 계시겠지만, 진영 논리를 떠나서 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걸 다 떠나서 편견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군가, 똑같이 경기도지사를 지냈는데 삼성전자 유치한 사람, LG 디스플레이 유치한 사람, 판교 테크노밸리 만든 사람, GTX 만든 사람이 돼야 하는가? 신천지 쳐들어갔다고 하고, 계곡 정비했다고 하고, 청년 기본소득 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가? 아마 5일장에 계신 많은 시민들께서 편견 없이 봐주십시오. 지금 2025년도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누가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계곡 정비하고 신천지 쳐들어갔네 뭐 이러한 업적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위기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제대로 책임져서 대한민국 다시 재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 김문수 정부에서 만들겠습니다. 제가 올해 36살인데요. 많은 30대 청년들이 뭘 걱정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 시민분들은 나이대가 좀 달라서 개도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개도국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을 때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대한민국 선진국 됐잖아요. 그쵸? 개도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것을 본 세대이실 겁니다. 근데 지금 30대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진국이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죠. 근데 지금 30대들이 걱정하는 게 이 선진국에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개도국으로 추락할까봐, 대한민국이 성장을 못할까봐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일자리는 줄고 있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은 못하죠. 누구는 세금 펑펑 쓰면서 기본소득이니 뭐네 호텔 경제학인지 뭔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궤변 늘어놓으면서 나라 돈 펑펑 쓰겠다고 압박하고 있죠.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그리고 두려워해요. 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다시 재성장하고 다시 미래 먹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포천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 주셔가지고 청년들의 이런 고민 해결해 주실 거죠? 포천이 어떤 곳입니까? 비상대책위원장 지역구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이겨주실 거죠? 다시는 여기서 이재명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포천에 자존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독재를 하겠다는 사람을 포천 시민들께서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김문수를 뽑아주십시오. 김문수 젊은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했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후보 되시자마자 한세림 마을 장자마을 갔다 오신 거 아시죠? 김문수 그런 사람입니다. 도지사 시절 때도 늘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그 한세림 분들 당시에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한글도 제대로 못 배워서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김문수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을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분들한테 글을 알려줘서 자립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김문수가 대통령 되면 힘없고 약자, 소외된 이웃분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제대로 이끌고 대한민국 다시 성장시키고 대한민국 공동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저는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문수의 꿈이 그 젊은 시절 목숨 바쳐서 감옥에 갈 각오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그 김문수의 마음이 김문수 정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기호 2번 김문수를 뽑아주십시오. 포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오늘 사전투표 날입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전투표, 언론 통해서 부실투표에 대해서 불안감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전투표를 시작한 지 몇 년이 됐고 몇십 년이 됐는데 어떻게 선관위라는 곳이 이렇게 부실선거를 해마다 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선관위 항의 방문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저희가 의원들이 직접 항의하고 감시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만 걱정도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꼭 사전투표장에 가셔서 기호 2번 김문수를 압도적으로 뽑아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믿고 기호 2번 김문수 뽑아주시면 김문수가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 제대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